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명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게 가슴 수술에서 피막구축이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의사는 마이크로 텍스처로 수술을 했을 때 피막구축이 발생하는 확률이 0.5% 미만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의사는 똑같이 마이크로 텍스처로 수술했는데 2%, 3% 나타나는 의사들이 있을 거고요. 또 10%가 나타나는 의사가 있을 거고요. 이건 수술하는 의사들의 테크닉과 수술 과정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피막구축이 일단은 굉장히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또 이건 의사의 수술 방법과 수술적인 그런 모든 프로시저라고 표현하죠. 과정들 속에서 문제점이 없게끔 수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 정상적으로 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는 당연히 낮게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가슴 보형물 확대 성형에서는 리플링이라는 것도 많이 나타나죠. 이건 초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주로 하반기에, 후기에 몇 년 지나서 6년, 7년, 8년, 9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슴 피부는 처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리플링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짝가슴이죠. 모양과 위치, 또는 한쪽은 올라가 있는데 한쪽은 떨어져 있고, 짝가슴 형태의 수술적인 부분들, 또는 한쪽은 잘 모양이 펴져서 아주 풍만한 가슴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덜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건 수술적인 어떤 우리가 포켓을 제대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슴의 어떤 형태, 모양, 비대칭 이런 부분들은 수술적인 어떤 완성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 게 수술 부위의 흉터죠. 겨드랑이든 밑선이든 유륜이든 절개 부위 흉터가 얼마만큼 남냐 안 남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수술 완성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드물게 가슴 보형물에서 장액종, 그다음에 감염,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은 그 즉시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하고 이제 바로 항생제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수술적인 어떤 처치를 해야겠죠. 세척도 해야 되고, 장액종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액종을 제거하고 기존 보형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형물로 체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포켓도 체인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장액종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장액종 같은 경우는 보통 초음파 검사하에 주사기로 안에 고여있는 장액종을 제거하는 것들로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라든지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로서 장액종도 우리가 처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들이 보통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또 흔한 것이 하나가 바로 보형물 파열이죠. 사실은 이제 보형물이 쉽게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넣을 때 보형물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 손가락을 통해서 계속 찔러 넣으면 보형물이 그 손가락이 밀어서 넣었던 부위 자체가 보형물이 엄청 쉘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터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기에 터질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물론 브랜드 메이커 자체가 불량으로 보형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형물 파열도 생각보다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합병증으로 말할 수 있는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열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보형물 파열된 부분들을 새 보형물로 체인지를 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걸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는 안쪽에 장액종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피막구축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파열은 실제적으로 초음파상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아주 조금 파열된 경우는 잘 두드러지게 모릅니다. MRI 상에서도 디텍션 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열은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실리콘 젤이 유출됐을 때, 그리고 그 파열됨으로 인해서 볼륨이 약간 줄어들고 보형물이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형물이 파열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밖에서는 절대 인지를 거의 못합니다. 초음파를 한다거나 MRI를 찍는다거나 CT를 찍는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조그만 어떤 파열 같은 경우는 검사상에서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슴 보형물 확대 성형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